이 생활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빌드업하기 위해서 저희 강의에서 저는 되게 흥미롭게 들었던 인물이 있거든요. 김부장이라는 인물이 뭐 그냥 전형적인 부장에 대한 스테레오타입이에요. 요새의 세상에. 부장이다 보니까 뭐 회사를 20년, 30년 다녔겠죠. 현재에 대한 어떤 실무나 실제적인 일들은 이제는 잘 모르고, 하지만 부장이라는 위치는 어쨌든 조직에서 중상위의 계층에 있잖아요. 당연히 직급도 높고 권한도 있고, 근데 어떻게 보면 또 직급도 높고 권한도 있다 보니까 당연히 보상이나 급여도 많을 거고, 그래서 어떻게 일을 시키면 본인은 못하면서 시키기만 하는 그런 인물로 묘사가 되거든요. 이런 인물 주변에 보신 적 있나요? 왜 저분을 보면서 제가 김 부장이어서 그런 건 아니고 김 부장의 다른 정의로 네. 예전에 그 뮤직뱅크에서 한번 부장뱅크라는 게 한번 엄청나게 유행한 적이 있었거든요. 네. 신규 직원들이 다 파업을 해서 부장급들이 카메라를 잡았는데 모두가 다 그 카메라 워킹이나 이런 거에 칭찬을 해서 결국은 짬바는 무시 못한다 라는 게 나온 게 있어요. 실무는 지금 안 하지만 예전까지 해왔던 그 쌓인 거에 대한 짬바가 무시 못한다 라는 거에 대해서는 혹시 제가 이 비슷한 얘기를 이제 할 거예요. 안 그래도 그 얘기 하려고 한 건데, 어떻게 김 부장이 존재할 수 있을 것인가 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왜냐하면 저 사람 일도 못하고 시키기만 하고 문제야 라고 하는 거는 문제를 지적한 거고, 왜 저 사람이 저렇게 있는가. 또 만약 그런 말대로 진짜 실무 하나도 모르고 일을 시키기만 하는 사람을 왜 회사는 두고 있을까. 급여도 많이 줘가면서.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왜 많다고 생각할 정도로 널리 펴져 있을 수 있을까 라는 것들을 하나씩 좀 생각을 해봐야 이 다음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뭐 단순히 저 사람이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 그런 느낌을 받게 하는 원인이 있을 거고, 그 원인을 해결해야만 이 다음으로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김 부장을 회사는 왜 둘까요? 누가 평가하냐에 따라서 다르니까 회사가 보기에는 유능한 사람이라고 회사가 보기엔 유능한 사람이다. 그럴 수도 있죠. 실무에서는 모르지만 위에서는 뭐 사바사바를 잘한다던가 그런 것들이 있을 수도 있죠. 저는 김 부장이 존재하는 거는 결국은 시대 변화에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영어 이름 컨텐츠 했던 거 기억나세요? 네. 그때도 제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회사가 왜 수평적 조직이 됐느냐 뭐 이런 얘기들을 했었잖아요. 간단하게 여기서 다시 얘기를 하자면 산업화 시대, 1980년대 90년대 뭐 아니면 2000년대 초까지 산업화 시대라는 데의 인재 유형은 숙련공이거나 장인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뭔가를 만드는 사람이라고 치면 1시간 만들면 1개 만든다면 10시간 만들면 10개 만들 수 있잖아요. 근데 100시간 만들면 100개 만들까요? 쉬어야죠. 아니 그러니까 뭐 총량으로 봤을 때 100시간을 만들면 그쵸. 100개 만들 수 있잖아요. 100개보다 더 만들겠죠. 네. 왜냐하면 숙련되거든요. 오래 일한 사람일수록, 많이 일한 사람일수록 일을 잘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급여 체계도 이른바 호봉 체계, 부르는 이름도 직급제, 사원이 되고 대리가 되고 과장이 되고 부장이 되고. 그러면 이 시대의 대리와 과장과 부장의 의미는 사원은 10시간 한 사람이고, 대리는 100시간 한 사람이고, 과장은 뭐 1000시간 한 사람이고, 부장은 뭐 5000시간 한 사람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실 이 당시의 부장은 똑같은 일을 훨씬 더 많이 했기 때문에 훨씬 더 숙련된 사람이고 장인일 수 있어요. 근데 정보화 시대는 어떠냐라고 했을 때 뭐가 다를까요? 평생 직장 개념이 없어요. 맞아요. 지식의 유효기간이 짧아졌어요. 부장님이 겪은 5000시간이 나한테 의미 있는 5000시간이 아니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 예전에 부장님들은 내가 잘못하거나 못하거나 이런 일들을 바로 잡아줄 수 있었어. 예를 들어서 미생에서 오성식 차장님이 장그래가 일하는 거 단순히 위에 있는 사람으로서가 아니라 정신적 지주이기도 하고 멘토 멘티이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일을 해준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 이 사람이 부장이 됐다 라고 했을 때, 지금 여기는 무역회사 같은 설정이잖아요. 지금 2020년대에 무역회사들이 거의 없단 말이에요. 다 개별 회사에서 무역을 하지. 그렇다면 그 사람이라고 김 부장이 되지 않으리란 법이 있었을까? 이제 무역을 하는 일이라는 시스템이 완전히 바뀌었는데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근데 물론 회사는 뭐 한방의 호봉제에서 수평적인 조직으로 넘어가기도 어렵고, 저희도 사실은 수평 조직으로 많이 넘어갔지만 완전히 수평만 있는 조직이다 라고 하기도 어렵잖아요. 사실은 수평 조직이 한 70, 60, 70 되는 뭐 어쨌든 가미된 어떤 조직이겠죠, 저희도. 그러다 보면 사실은 이 김 부장이라는 인물도 5년 전, 10년 전에는 엄청나게 능력 있고 엄청나게 잘했던 사람이었겠죠. 그러니까 부장의 타이틀을 달고 승진하고 그 자리에 갔을 것 같아요. 근데
지식의 요구연이 짧아진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럼 뭐 이제 세대 교체해야죠. 아, 세대 교체해야 되나요? 아, 역시 20대는 위에 몰아내고. 김 부장이 갖고 있는 지식이 필요 없어지면 다른 데 알아봐야죠. 사실 이거 요새 되게 논란이 많은 주제예요. AI 시대에 신입사원의 자리가 먼저 없어질까, 부장의 자리가 먼저 없어질까. 얘기하는 사람마다 이거 다르다고 하더라고. 신입사원의 자리가 먼저 없어진다고 하는 사람들은 대체로 실무는 AI가 할 거다. 결국 뭐를 해야 될지 일을 정하는 사람이 남고 실무는 AI가 하게 될 거다. 그다음에 반대로 만약 이런 김 부장이라면 이 사람이 뭘 알고 AI를 써가지고 일을 해내겠어. 사실은 AI를 쓸 줄 아는 젊은 세대들이 김 부장의 자리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심지어 지금은 챗GPT 20불 내고 가입하면 박사급 조력자가 옆에 있는데 내가 20년 일하지 않아도 내 취향만 확고하면 일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둘 다 정답은 아니죠. 젊거나 늙거나 사원이거나 부장이거나가 중요한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중요한 거는 방금 얘기한 대로 내 취향을 가지고 AI를 써서든 사람을 써서든 그 일을 해내는 사람이 중요한 거지. 그래서 제가 이 두 번째로 하고 싶었던 얘기가 진짜로 김 부장은 존재하냐? 반대로 얘기하자면 누구나 조금씩은 김 부장 아니냐. 요새 그런 조사들도 있더라고요. 뭐 꼰대를 뭐라고 하던 MZ들도 리더십의 자리에 가면 똑같이 하더라. 이런 조사들이 있는데 사실은 이게 조직의 수능을 하다 보면 기존에 하던 방식으로 하려는 관성이라는 게 존재할 수밖에 없거든. 건의도 밑에 누가 생기면 되게 잘해주겠죠. 꼰대보다 더 무섭다는 아예 그러진 않겠죠. 결국에는 아무리 자기가 뭔가를 바꾸려고 하는 사람도 그걸 바꾸고 나서 그 자리에 서면 그렇게 만들어진 그 체제를 유지하려고 든다라는 부분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이제 세상이 변하잖아요. 지금 있는 세상 이대로 살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라는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하려고 하는데, 그거 하기 전에 정말 이게 난 눈앞에 왔다고 느껴진 뉴스가 요 며칠 전에 있었는데, 이번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사상 최대의 실적을 냈어요. 근데 사상 최대의 실적을 발표하는 날에 3%가 넘는 몇천 명의 직원을 해고하기로 했어요. 왜요? 그러니까 이제 미래로 가기 위해서죠. 사실 뭐 미국 뭐 워낙 고용도 많이 하고 해고도 많이 하는 나라니까 그냥 그 3%를 해고했다는 것 자체가 놀랍지는 않은데, 제가 놀랐던 점은 뭐였냐면 성과 기반의 해고가 아니라고 했어요. 바로 이 해고 몇 달 전에 우수상을 타고 특허를 몇 개씩 내고 제품 프로덕트 런칭을 이끌고 이런 개발자들, 관리자들, 주요 매니저들 이런 사람들을 해고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돈이 많이 나가서? 비슷할 수도 있을 것 같아. 근데 이런 해고 과연 받아들여질 수 있나요? 저는 부당할 것 같은데. 부당하다. 왜냐면 누구는 성과 별로 못 내도 그냥 남기고 너는 뭐 잘했지만 AI로 대체하려고 뭐 자른다 이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조금 더 쉬운 예를 한번 해볼게요. 옷을 만드는 회사야. 바느질로 옷을 만들던 시절이에요. 그러면 바느질을 잘하는 사람이 옷을 더 잘 만들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당연히 옷을 잘 만드는 사람이 더 많은 급여를 받아야겠죠? 그래서 한 100명쯤 되는 조직에서 바느질 잘하는 순으로 연봉 체계가 만들어졌다고 생각을 해봐. 근데 갑자기 재봉틀이 생긴 거예요. 그럼 회사가 바느질 잘하는 사람을 데리고 연봉을 더 줘가며 재봉틀을 써야 될까?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이 사실은 이런 거거든요. 사실 그래서 지금 MS에서도 되게 내부 논란은 많은 것 같아요. 직원들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렵죠. 왜냐하면 아니 내가 잘했고 심지어 몇 달 전에 나보고 잘했다고 칭찬했잖아. 근데 해고야. 근데 이제 또 회사 입장은 회사는 뭐 이게 정당하자고 한다기보다는 좋은 성과를 내자고 하는 일인데 바느질이 이제 의미가 없는데 바느질을 잘한 걸로 인정받은 고성과라는 게 의미가 있느냐라는 부분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일단 바느질로 치면은 재봉틀을 어쨌든 사람이 써야 되는 거긴 그쵸, 하잖아요. 그럼 그쪽으로 조금 직무를 바꿔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럴 수 있죠. 근데 문제는 아까 100명이 있었다 그랬잖아. 100명의 바느질 하는 사람이 이제 10명의 재봉틀 하는 사람으로 갈 수 있단 말이죠. 그럼 이 10명을 뽑는 데 있어서 제일 바느질 잘하다는 10명을 뽑은 게 아닌 거예요, 지금 상태는. 왜냐면 심지어 바느질을 되게 잘하는 사람은 재봉틀로 바꾸는 거에 거부감이 있을 수도 있고, 뭐 어쨌든 이거는 뭐 옳고 그렇고를 떠나서 이미 벌어졌고 결국 변화가 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이게 직원들만 너네 이러니까 준비해라가 아니라 회사도 이제 더 이상 어떤 게 회사가 될 수 있는지
또 되게 중요한 문제고 직원들도 당연히 중요한 문제고 우리가 같이 잘해서 회사도 성장하고 직원도 성장해야지 라는 부분들도 있고 또 반대로 예를 들어서 회사가 망해 그러면 뭐 직원들은 괜찮냐라고 해도 좋은데 지금 최근에 설문한 것들을 보면 인사 담당자의 70% 80%가 앞으로 직원 뽑으면서 AI 사용 능력 1순위 내지는 2순위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AI 전환에 충분히 준비되지 않은 걸로 인해서 회사가 망하든 회사가 망하지 않더라도 직원들이 잘렸을 때 과연 그 사람이 새로운 직업을 얻거나 아니면 직업을 얻더라도 기존만큼의 급여를 받아낼 수 있느냐라는 부분에서 어려워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는 그런 얘기들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면서 지금 이 컨텐츠를 저희가 하고 있죠. 저희는 빨리 시작했으니까 괜찮을 거예요. 네. 저도 질문이 하나 있는데 네. AI